자, 종교 대표입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원래 무료 시황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화요일 저녁에 올려드리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다 프로필 다 아시죠?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런 건 알람까지는 아니라도 구독, 좋아요 해주는 거는 그건 매너잖아요, 매너. 그죠? 우리 매너는 지키고 하시죠. 저 이제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요거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번 주가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가 이제 막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 한 주잖아요. 매월 동시 만기 때. 그래서 오늘 막 외국인들이 7,000계약 선물 매도하고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물 롤오버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 것까지만 공개해 드리면 어제 월요일 날 11,000계약까지 쫙 올라왔다가 오늘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가 3,000계약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날 최종적인 수주에 따라서 이제 향후 4, 5, 6월 달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선물 롤오버의 그 수치가 이제 내일하고 목요일 날 확정되는 수치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롤오버 수치가 막 3만 계약, 4만 계약 매수 막 들어오거나 3만 계약, 4만 계약 매도 막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도 봐야 되겠지만 크게 이렇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그런 가능성만 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달 내내 얘기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다들 기억하시겠죠? 미국 증시가 8%에서 10% 정도의 조정 국면이 나올 것이다. 근데 제 예상보다 지금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급하고 공격적인 조정이냐, 점진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는데, 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주 동안, 주봉이니까 2주 동안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얼마 정도 조정이 나왔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1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닥을 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6,000대 중후반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고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이제 테슬라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 정권의 최고 황태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급품인 주식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탄한 주주 가치를 잘하고 있는 애플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 템퍼스 AI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고 이제 성장성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AI 관련한 쪽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잘 견딘 거는 애플하고 엔비디아처럼 숫자가 나온 종목들은 잘 견뎌요. 근데 숫자가 나오지 않는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제가 얘기했던 조정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요건 이제 끝났고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조정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14%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서 한 16%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부터는 16,000대 중후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17,000대 초반에서 잡느냐.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이렇게 안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세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미국 증시가 4% 떨어질 동안에 우리 증시는 오늘 보니까 코스닥은 거의 0.6밖에 안 떨어졌고요. 코스피도 1.28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증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엄봉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 형태에서 보면 이게 똑같은 월봉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월봉인데 먼저 선반영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미리 꺾였고 미국 증시는 올라갔다 꺾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이제 이런 거죠. 국내 증시 훨씬 더 똑같은 월봉인데도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겠지만 결국 우리도 한 2~3% 떨어졌다가 이제 종가 때 땡기는 형태의 방식으로 시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2,300, 400은 찍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연말까지 한 2,800, 2,900선 정도까지는 뭐 요 사이에서 좀 박스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죠. 뭐 4월 달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3월 달 중순 이후에 2025년도 주도주가 좀 부각될 것 같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1, 2월 달은 테마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1, 2월 달에 트럼프 관련 테마주가 계속 갔고, 이상하게 이번에는 잘 안 보인다, 주도주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미국 증시가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주도주가 잘 안 보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중순 이후에 2025년도 그 3월 중순이나 말 정도, 이후부터는 2025년도 주도주가 이제, 좀, 이제,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겠죠. 예, 부각이라는 것보다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낼 가능성. 이제 이걸 윤곽이 드러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저점을 찍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 저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을 찍어야 이제 우리 증시가 그다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미국 증시가 저점을 못 찍는 상태에서 우리 증시는 심리적으로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했지만, 한국은 대형주들이, 특히 2차전지 포함 대형주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게 이제, 이게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서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강세로 들어가고 달러가 약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엔캐리 자금이 빠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의 이탈이 되는 섹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많이 상승한 당연히 미국의 빅테크, M7 종목이라고 제가 그동안도 많이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집중 타겟이 이거겠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기금이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 팔고 기업들 이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내 코스피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지난주 영상을 보면 있어요.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가잖아요.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하락 시작됐고요.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탈. 이것도 제가 한 달 전부터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은 더 컸죠? 저는 10% 정도 봤는데 한 12%, 14%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는 상대적인 강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원자면 대형주가 워낙 작년에 많이 하락해서 이것도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거, 요거만 제외하면 거의 제가 얘기했던 그 형태대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형태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최종 롤오버가 어느 정도의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건 제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데도 공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4월달, 5월달, 6월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하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7,000계약씩 매도하고 막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 되면 다 없어집니다. 롤오버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이나 팔았어요. 물론 블록딜러 팔았어요. 하나오션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딱 보니까, 아까 대충 봤는데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코덱스 인버스, 2X 이런 거 많이 사고, 원유 이런 것도 많이 사고, 뭐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용인을 했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외통수 걸린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빅테크 기업들이 오버슈팅 한 것도 있죠. 플러스에다가, 엔캐리 자금 이탈되죠. 플러스에다가 달러 강세 형상도 이제 종료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함부로 금리 정책도 못 쓰죠. 페드가 안 쓰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일정 부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용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주기도 힘들고 밸류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그죠? 그 수급도 딸리고 이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계속, 아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한 번의 변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롤오버 수치 최종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이제 최종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향후 시장 어떻게 보느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해제 이것도 이제 참 중요하고, 이제 헌재 판결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는 좀 세긴 센데 막 치고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미국 증시는 어디에서 저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내 증시도
관망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상승 클라이막스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낙폭과대주에 갈 것인가, 이런 건 아마 3월 중순 말 공매도 금지 해제 딱 풀리는 순간 결정이 되겠죠. 시장의 반응 딱 보면서. 그때까지는 흐름들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현재와 지금 관망을 하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미리 예고를 했지만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증시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근데 또 모르죠. 만약에 나스닥이 16,000선을 17,000선을 깨고 16,000선을 깼다 이러면 또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지난번에 한 80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생각보다 나스닥이 많이 안 빠져버리면 이제 변동성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만기 때 변동성을 죽이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나스닥의 향방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까지만 보면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비해도 4% 떨어졌는데 비해도 우리는 시초가만 좀 그랬지, 코스닥이나 그래서 다 좀 강세를 보여주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관망하고 이제 어떤 종목이 강한지, 원래 시장이 좀 약세일 때는 향후에 주도주가 될 종목이 뭔지 그런 것도 좀 관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은 내가 가진 종목이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 막 분석해야지, 쓸데없이 이런 장에서 막 단타치고 이러면 돈 다 잃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뇌동매매 절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매너.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센터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